네, 청소년들은 우리의 미래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청소년들이 스트레스가 많죠. 학교와 가정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친구들도 사귀고 하지만 뭐 학업 스트레스에 또 가정에서의 관계들 이런 것 때문에요.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청년도 있지만 학교 밖에서 방황하는 우리 청소년들도 꽤 많다는 거죠. 예, 이런 아이들을 위한 대책들이 필요한데요. 서울시에서도 관련된 기관들이 있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김은영 서울시립 강북청소년 드림센터장님 모시고 우리 청소년들, 우리 아이들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강북청소년 드림센터는 어떤 곳입니까?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강북청소년 드림센터는 가출이나 거리박 그리고 가정박 그리고 거리배회하는 고위험 청소년들을 위해서 일시 보호하고 조기 발견해서 발굴하고 또 상담하고 교육하고 또 예방 활동 등을 지원하는 청소년 종합시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2층에는 남자 청소년들을 위한 일시 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아이들을 일시 보호하고 또 휴식을 제공하고 등의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2층에는 가출한 남자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이 있고 센터 전체는 남녀 구별 없이 센터를 이용하고 운영이 되는 거죠. 남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운영이 됩니까? 주로? 남학생 중심으로 운영이 됩니다. 네. 네. 그러면 센터에 이런 학교 밖에 가정 밖에 있는 청소년들이 어떻게 센터를 오게 되는지 그리고 센터에서 또 어떤 일을 하시는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희 센터는 쉼터를 중심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총 정원 10명의 남자 청소년 아이들을 월 1일에서부터 7일까지 보호하는 그런 기능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들이 저희 대표 번호로 그러니까 6435-7979번인데요. 네. 그쪽으로 자발적으로 전화를 해서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의 경우는 타기관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의 의뢰에서 의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안에서 접수 면접 상담을 통해서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자원 그리고 외부의 지지 자원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가출과 관련된 상황들을 상담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필요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센터장님 말씀하실 동안에 이제 센터 사진들이 나왔는데요. 예, 굉장히 그 건물 외관도 그렇고 안에도 보면 마치 유스 호스텔 같은 이런 편안한 분위기로 되어 있네요. 근데 일단 남자 청소년들이 아이들이 잠깐 있다가 갈 수 있는 좀 일시적으로 머물면서 진로를 연결받거나 케어하는 그런 곳이군요. 그러면 이곳에 청소년들이 있을 동안은 주로 이제 어떤 것들을 청소년들을 도와주고 계세요? 일시라는 기간적인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요.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필요한 편안한 잠자리에서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을 하고요. 네. 또 매일 상담을 진행하거나 혹은 영화 보기, 또 진로 체험, 그리고 체육 활동 뭐 등을 실시하기도 하고 필요하면 아이들이 그 관계에서나 또한 사회적으로 적응하는 데 필요한 예절 교육, 성교육, 뭐 기타 등의 교육들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아까 고위험 청소년군이라는 단어를 쓰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청소년들 자체가 뭐 뜨거운 불덩이죠. 근데 이제 특별히 이렇게 집 밖으로 나온 아이들은 더 그런 정서적으로나 불안정하고 불안할 텐데 아무나 이 아이들은 이제 함께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들이 함께 계시는 건가요? 네. 그 저희 센터에서는 총 상주하는 인원이 11명이고요. 저를 포함해서 상담 석사 이상 선생님들이 4분 정도 계셔서 상담이라든지 조사 연구, 예방교육 관련한 일들을 하시고요. 그리고 청소년 지도나 사회복지 관련한 선생님 2분이 지역 주민들을 위한 사업과 문화예술 사업 그리고 6명의 남자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이들을 보호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곳에 오는 그 청소년들이 이곳에 와 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 상담도 하고 이야기도 듣고 고민도 들어주시고 그럴 텐데 잘 이곳에 있는 기간에 잘 적응합니까? 왜냐하면 이제 불안정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시설 그곳에 있으면서 굉장히 뭐 어려워한다든지 또 뭐 밖에 막 나가서 돌아다니거나 뭐 그러진 않습니까?
그렇게 못하게 딱 규정이 되어 있나요? 뭐 규칙이 있기는 하지만 아이들 특성을 반영해서 네. 잠깐의 외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이제 어려워서 온 아이들을 이제 강압적으로만 하게 되면 또 그 아이들을 붙잡아서 사회로 가정으로 돌아오게 하는 게 어렵지 않겠어요? 네. 지혜가 굉장히 필요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제 가출 청소년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가출 청소년, 청소녀 굉장히 좀 많다는 건데요. 실제 좀 자료를 가지고 계세요? 가출 청소년들이 얼마나 됩니까? 2014년도 경찰청의 자료에 의하면 네. 11,279명이었고요. 네. 근데 이게 청소년의 전체 연령을 다 포함한 건 아니고 14세에서 18세까지예요. 18세 미만까지인데 그리고 경찰청 같은 경우 경찰서에 신고가 된 아이들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여성가족부하고 그리고 통계청에서 작년 자료를 살펴보면 한 번 이상 그 가출한 아이들 중고생의 11%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네. 중고생 그 전체 인구 비율로 봤을 때에 한 45만 명 정도로 추정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가부하고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하면 전국에 109개의 쉼터가 있는데 거기에 2009년에는 24만 명 그리고 2014년에는 52만 명여 명의 청소년들이 이용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무려 2배 정도에 달하는 아이들이 쉼터를 이용하고 있다는 거죠. 이 수치들을 보면 연차적으로 점차 가출 청소년들이 더 늘어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요. 말씀하신 것처럼 가출 청소년들이 계속 늘고 있다는 게 문제이고요. 오히려 뭐 집에 나와서도 이런 그 시설에 올 수 있다는 것은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좋죠. 그렇지 못한 또 아이들이 적지 않을 거라는 것이 우리 사회적인 고민일 거예요. 뭐 학교 다닐 때 집 한번 안 나가 보셨던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런 가출이 아니라 정말 친구 집에 가서 하루 자던 네. 뭐 그런 스트레스들이 다 있잖아요. 네. 근데 주로 이제 최근에 청소년들이 이렇게 가출을 하게 되는 학생들이 많은데 통계를 내보게 되면 그 원인들은 주로 어떤 것 때문일까요? 그 가출한 청소년, 1회 이상 가출한 청소년 네. 아이들의 그 60% 이상의 원인을 살펴봤더니 가장 많은 것이 가정 문제였어요. 네.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님과의 의사소통이 잘 안 된다거나 단절되어져 있다거나 가정폭력에 노출되거나 학대를 받고 있다거나 또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 그런 것들이 연관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기타는 뭐 학교에서 적응하기 어려워서 선생님과 갈등이 있어서 뭐 네. 성적 부담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친구 따라서 뭐 이런 이유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어쨌든 거리로 매일 많이 쏟아져 나오는 가출 청소년들의 문제가 가정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접근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센터장님이 계신 강북 청소년 드림센터는 주로 이제 남자 아이들, 남자 청소년 아이들이 이제 일시적으로 있는 그런 공간인데요. 최근에 보면 여자 청소년들, 뭐 청소녀라고도 불리는데 여자 아이들도 가출하는 아이들이 꽤 많나 봐요. 네, 맞습니다. 그러게요. 네. 남녀를 구별하기가 어려운 아이들이 그만큼 이제 정서적으로나 어렵습니다. 최근에 또 우리 사회 문제로 되고 있는 게 이 청소년들의 그 가출과 범죄 이런 것이 나오면서 가출팸이라는 그 신조어가 생겼더군요. 네. 가출팸이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는 건지 그리고 또 뭐 어떤 해결 방안들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가출팸이라고 하면 네. 가출과 패밀리의 합성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가출한 아이들 2~3명이 모여서 가정처럼 그렇게 뭐 모텔이나 원룸 등을 네. 구해가지고 같이 사는 그런 것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상적으로 아이들이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숙박이나 이런 식사 같은 것들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자기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것처럼 알고 있지만 네.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것들을 또한 해결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불법을 저지르는 예를 들어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 성매매에 노출이 네. 된다거나 또 혹은 남자아이들은 뭐 학생들을 금품 갈취라든지 절도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가출팸이 청소년 아이들에게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어떤 형태로 이것이 형성이 되고 본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런 것들을 명백하게 인식하고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서울시립 강북청소년 드림센터 김은영 센터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고 있어요. 네. 자, 우리가 이제 사회 전반에서 이런 문제들을 함께 좀 봐주고 고민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을 거예요. 일단 센터에서는 가출한 남자 청소년 아이들에게 일시적으로 머물 장소를 제공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데, 그거 말고 또 이렇게 가출 위기에 놓여 있다거나 가출 청소년들을 위해서 다른 또 선도 프로그램들 같은 건 어떤 걸 운영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저희 센터의 기능을 총 4가지 정도로 네.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는 그 조기 발굴하고 개입하는 기능, 네. 두 번째는 가출을 예방하는 것, 세 번째는 실제로 입소한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기능, 네 번째는 그런 청소년들을 사후 관리하는 기능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기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이들을 조기 그 발굴하고 개입하기 위해서 청소년 안심 지킴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1층 카페를 활용해서 매주 목요일 6시부터 10시까지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무료로 밥을 제공하는 밥차를 운영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아울리치 사업에서 찾아가는 거리 상담 이런 것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가출팸 청소년 독립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능의 사업으로는 생애 첫 가출이 가장 많은 시기가 초등학교 5학년에서 6학년,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이에요. 아, 그래요? 네, 충격적이네요. 고등학생쯤 될 줄 알았는데 네. 첫 가출이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시작이 돼요? 네, 그래서 그런 아이들 대상으로 가출 예방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실제로 가출을 했거나 또 그런 빈번한 아이들뿐만 아니라 중복 비용에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네.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가출이나 재가출을 예방하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저희 그 쉼터의 주요 기능인 세 번째 일시보호, 그리고 네 번째 기능 사업으로 퇴소 후에 아이들 가정 복귀도 하고 타기관 의뢰도 하는데 네. 아이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사후 사례 관리를 중점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계신 곳이 서울시립 강북청소년 드림센터잖아요. 강북 네네. 지역 말고 다른 지역에도 그러면 이런 그 센터들이 지금 다 있나요? 네, 그 드림센터라는 명칭으로는 강남과 강북 저희 두 군데고요. 네. 쉼터는 총 17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자치구 단위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사회적인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회 전체적으로도 고민이 있을 텐데 혹시 사회적 안전망이나 관련된 법률들은 있는지 또 실효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 청소년 복지 및 청소년 기본법 제3조 5항 그리고 네. 제8항에 그 관련된 것이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예. 위기 청소년 아이들을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그리고 청소년 단체들이 협력해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 지원 체계라는 것들을 구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각 시도, 시군구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법률적인 것이 주로 말씀하시는 게 어떤 지원 시스템, 체계를 만드는 그런 법률적인 근거네요.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네, 네.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한다 이런 것들은 이제 법령이라 포함이 되지는 않는 모양이군요. 네. 그러니까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네. 그러니까 쉼터 관련한 규정이라든지 그리고 특별 청소년 지원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그리고 학업 중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유형별 지원에 대한 것들이 규정되어져 있습니다. 네. 네. 우리가 이렇게 집을 나가는 가출 청소년들을 보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청소년이라고 생각할 텐데 사실은 이 청소년들이 이 아이들이 피해자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 가지 가정적인 이유, 사회적인 이유로 인해서 집 밖으로 내몰렸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센터장님께서는 그동안 이 위기 청소년들을 만나시면서 안타까움도 많으실 것 같고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거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아이들에게 쉼을 제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 아이들이 갖고 있는 자원들이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내적으로는 아이들 스스로가 자기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뭐 상담적인 개입, 네. 그리고 외부적인 자원에 대한 발굴, 그리고 제가 아까 그 가출의 원인에 있어서 가정적인 문제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부모의 변화를 위한 개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원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뭐 외적 자원, 외부 자원은 이제 외부의 환경들 이런 것일 거고 내적 자원이라는 것은 뭐 자신감이나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자신감이기도 하고 어떤 그 힘든 상황이 왔을 때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힘, 그리고 자기를 바라보는 그 관점, 네.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될 수 네. 있죠. 네. 결국은 뭐 시간이 걸리지만 외적인 어떤 도움이나 시스템보다도 내적인 힘, 스스로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기르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을 텐데 네, 그렇죠. 시간이 좀 걸리는 일이겠죠. 네. 앞서 이제 강북 청소년 드림센터 말고 이런 센터가 제가 더 있냐고 여쭤봤는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조금 더 한번, 왜냐하면 이제 그 기관들이 혹시 그 다 특성들이 좀 네.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있는 뭐 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다릅니까? 다시 한번 소개를 해주십시오. 네. 네. 그 서울시에는 17개의 쉼터가 운영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보면 일시 쉼터, 그리고 단기 쉼터, 그리고 중장기 쉼터, 그리고 이동 쉼터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 쉼터는 연중 무휴로 24시간 계속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시 쉼터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을 일시 7일 이내로 보호하고 있는 그런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요. 단기 쉼터는 3개월 이내, 중장기 쉼터는 2년 이내, 그리고 이동 쉼터 같은 경우에는 이동 버스를 활용해서 장소를 옮겨가면서 그렇게 아이들을 보호하고 발굴하고 상담하고 활동을 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 센터장님 계신 드림센터에서도 이 아이들이 집으로 곧바로 돌아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쉬면서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연계를 시켜주거나 뭐 그렇게도 하시겠네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자, 가장 보람 있을 때는 이 아이들이 어쨌든 그 가정으로 학교로 돌아가는 걸 보실 때가 아닐까 싶어요. 네. 그런 그 사례들이 물론 뭐 다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방황을 멈추고 또 좋은 가정으로 돌아가는 그런 좋은 사례 몇 가지만 소개해 주시죠. 네. 그 중학교 3학년 남자아이였고요. 네. 그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오시면 그 폭력을 행사하고 집을 나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가 네. 가출을 한 그런 사례였어요. 그랬는데 아버지와 아이의 상담을 진행을 하면서 그 아버지께서 아이에게 바라는 마음, 그 내면 깊은 곳에서 바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평상시에 표현하기 어려우시고 그래서 술을 드시고 오면 폭력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네. 있었던 거에 대한 거를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좀 보게 만들어드리고 그것이 아닌 아이가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와 그것이 아닌 다른 대처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상담을 통해서 지금 주 1회 상담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아이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의 바람과 형태는 그렇게 나타나지만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그 아이에게 그런 행동을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아이가 아버지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리고 또 아이가 폭력 상황이 발생이 되면 다행히 저희 인근 쪽에 살고 있어서 네. 저희 센터로 와도 된다 이렇게 해서 외적으로 안전장치를 좀 만들어주고 상담을 지속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가정에 복귀가 되어져 있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밖에도 뭐 좋은 사례들이 많이 있으시겠죠. 결국은 이제 문제의 근원을 찾아서 이 아이들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과 부모 네. 이걸 함께 좀 다뤄줘야 될 그런 부분이 있네요. 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세요. 그러면 지금 이제 드림센터를 거쳐가는 아이들이 최장 7일 동안 있을 수 있는데요. 통상 어떻습니까? 며칠 있다가 집으로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네. 혹은 또 다른 이 기관으로 조금 더 있을 수 있도록 보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네. 네. 그런 그 사례들이 대략 뭐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저희 센터가 아직 개소한 지 얼마 안 돼서 네.
케이스가 많지는 않으시군요. 많지가 네. 않아서 그 비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에는 아직 조금 그렇고요. 센터 개소는 언제 하신 거죠, 그러면? 저희가 2월 말에 건물로 들어가서 네. 5월부터 시범 운영을 하고 예. 개소식은 6월 3일 날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강북 쪽의 센터로서 아주 제가 앞서 이제 건물도 아주 따뜻하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제 막 시작을 이제 하셔서 네. 앞으로 그 사례들이 케이스들이 훨씬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면 지금 이 드림센터를 이용하게 되면 이제 본인들이 알고 찾아올 수도 있겠고 혹은 주변에서 이렇게 연결을 좀 시켜줄 수 있나요? 이용 방법 좀 알려주십시오. 네. 네. 저희 센터 대표 번호가 6435-7979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교육할 때는 애들이 조금 외우기 쉽게 네. 64에 가면 3하고 5하고가 친구 하자고 해요. 이러면서 네. 안내를 하기도 하는데요. 네. 거기를 통해서 전화를 통해서 신청을 하실 수도 있고 이제 곧 그 운영이 될 홈페이지, 그러니까 www.gb-dream.or.kr로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아이들 개입이나 도움을 네.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아이들을 위해서는 센터에서도 그렇고 실질적인 도움을 많이 주실 거고요. 오신 길에 마지막으로 우리 주변에서 우리 가정이 아니더라도 주변에서 이런 청소년들을 지나가면서라도 또 보게 되잖아요. 네. 주변의 얘기도 듣게 되고요. 이런 청소년들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좀 바라보면서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을까요? 보통 시민들이. 어려운 질문인가요? 네. 일단은 나의 아이다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부모님이라 하더라도 자기 자녀를 돕는 것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기관과 같은 전문 기관에 발견하면서 의뢰를 해주시면 가장 좋은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좋은 말씀이세요. 길 가다가 사실은 청소년들이 좀 잘못된 그릇된 행동을 하더라도 요즘 어른들이 선뜻 나서지를 못합니다. 사실은 아이들이 무섭잖아요. 네. 그래서 나서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도와주려고 했다가 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아이라고 생각하면 좀 달라질 수 있겠죠. 또 전문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연결을 시켜주십사 당부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서울시립 강북청소년 드림센터 김은영 센터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